충남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군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시의회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매년 대산공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조 2천억 원에 달하지만 정부 지원은 전혀 없다며 국회에 지원법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홍성 출신 역사인물을 배우고 즐기는 홍성 역사인물축제가 14일 개막했습니다. 올해에는 세계적인 화가로 꼽히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세계를 집중 조명합니다.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하다 물이 차올라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때를 사전에 확인하고 미리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부권 지자체들이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 건설 사업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산시와 당진시 등 12개 지자체 관계자 40여 명은 14일 국회 광장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남북측 위주의 철도망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2개 시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사업 촉구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서산시의회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2018년 충남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산단지로 인해 매년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대산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지원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성이 배출한 역사인물을 배우고 즐기는 홍성 역사인물축제가 14일 개막했습니다. 네, 올해는 세계적인 화가로 손꼽히는 고암 이응노 화백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범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작품 활동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한 이응노 화백. 타양에서 눈을 감기 2달 전 조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홍천마을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이 화백에게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창작의 원천이었습니다. 우측으로 보이는 용봉산과 좌측으로 보이는 백월산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암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자연과 함께 친숙한 일부로서 모든 작품과 나의 스승은 자연으로부터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줄곧 하셨다고 합니다. 홍성 출신 인물 6명을 매년 차례로 조명하는 홍성 역사인물 축제. 올해는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을 맞아 그의 예술 세계를 알립니다. 먼저 생가기념관에선 내가 살았던 곳은이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가 개최됩니다. 고향의 정치가 담긴 여러 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홍성의 유명한 인사를 갖다 소개하는 그런 차례가 됐는데 고암 이응노라고 그러는데 귀가 번쩍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날짜 오기를 기다렸다가 오늘 딸과 사위를 데리고 현장에 와서 선생님이 과거에 그렸던 작품을 감상해가면서 감개무량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밤에는 빛과 조명으로 작품 세계를 표현합니다. 성곽과 나무가 어우러져 상상력을 더합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이응노를 주제로 한 공연은 홍성군 SNS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부터 온오프라인 축제로 준비를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역사인물 축제를 통해서 다소나마 위안을 얻는 이런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열리지만 홍주읍성 일원과 이응노의 집에선 오는 30일까지 전시와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13일 오후 5시 7분쯤 태안군 이원면 내리 인근 갯바위에서 50대 낚시객 A씨가 구조됐습니다. 태안해경은 A씨의 일행으로부터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A씨가 물때를 놓쳐 물이 차오른 갯바위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바다에 나설 때에는 물때를 사전에 확인해 밀물 이전에 안전지대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부여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나가 우회전하는 순간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거나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꾸는 경우 항상 앞뒤 좌우를 살피면서 차량이 있는지 보행자가 있진 않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 3월 홍성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주택을 끼고 도는 순간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 블랙박스 차량이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마을길에서는 특히 서행하면서 안전운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해 6월 청양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는 순간 차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우측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교차로 전멸 신호는 일시정지나 서행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비로 인해 시야가 방해받는 경우엔 정해진 신호 체계를 더 철저히 지켜야 불필요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12일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양 지사는 양극화 등 3대 위기를 극복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대권 도전을 알리기 위해 무대에 올라선 양승조 충남지사. 대한민국이 심각한 3대 위기, 즉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했다며 이를 극복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제1국정과제로 제시한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고병의 각자 도생 사회를 저병 상생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해법으로는 청년 일자리와 청년주택, 무상교육을 내놨습니다. 또 노인청을 신설해 고령화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지사는 충남도가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더 행복한 주택과 어르신 버스 무료화 등을 성공 혁신 사례로 소개하며 도정의 고민과 경험을 대한민국으로 확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 채씩 15년간 3만 채를 짓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는 청년 주거 문제, 신혼부부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세종시의 상징인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과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수도권 규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날 출마 선언식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과 광역 기초단체장 등이 참여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양 지사는 유력 후보로 올라설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군수 후보가 아니라 유력 후보로 발돋움한 날이 머져 올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 공감하고 동의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대선 캠프를 차린 양 지사는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며 주말 등을 활용해 본격적인 대권 도전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한 민원인의 폭언에 시달려온 예산군 공무원이 참다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민원인은 농산물 가공센터 이용에 불만을 갖고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군 농산물 가공협동조합의 조합원 A씨는 지난해 11월 농산물 가공센터 시설을 이용하겠다며 예약만 해놓고 당일엔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설은 농민 110여 명이 조합에 가입해 사용료를 내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예약 후 취소, 이른바 노쇼를 한 A씨에게 예산군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야, 내가 예약했어! 본인이 예약 안 하셨어요? 이런 지금 이거 대화하는 거 녹음해도 되겠죠? 내가 네 모가지 자른다에 내 이름을 건다 지금 이거 언어폭력이에요. 저기 있잖아. 동결 건조기. 저기 최대한 빨리 예약 다 잡아놔. 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A씨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하게 해달라며 여러 차례 억지를 부렸다고 말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고성과 폭언이 계속되자 몸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자고 이제 먹는 걸 계속 막 토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막 불안해서 집중이 안 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막 할 때는 솔직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서도 회의감이 많이 느껴지죠. 참다 못한 공무원은 결국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예산군 공무원이 모욕과 협박 등의 혐의로 민원인에게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예산군 공무원 노조도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에서는 그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 법률 교육이라든가 대응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전화기의 녹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민원인이 폭언을 할 경우 우선 진정을 요청하고 관련 법률 안내와 함께 녹음을 하겠다고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응은 한계가 있고 효과도 그때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폭언과 폭행 피해는 전국 4만 6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20% 늘었습니다. 공무원의 인권 보장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위해서라도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로 캠핑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역 소방서가 야영장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당진에서 캠핑을 하던 60대 부부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부탄가스가 원료인 온수매트가 작동하고 있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이와 비슷한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냄새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밀폐된 공간에선 더욱 치명적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일산화탄소 농도가 허용치를 넘기게 되면 몸속 산소 결합을 방해해 목숨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에 지역 소방서가 모든 야영장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에 나섰습니다. 경보기는 실내 허용 농도를 초과하면 경보음을 울려 위험 상황을 알립니다. 일산화탄소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위쪽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야영장에 마련된 텐트에는 모두 설치됐고 손님이 가져온 텐트를 칠 경우 경보기를 빌려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텐트 안에선 난방이나 조리를 하지 말고 부득이 해야 할 경우 환기가 필수입니다. 보통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취침 시 많이 발생하는데 텐트 안에서 수트를 이용한 난방이나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 등 화재 예방용품도 추가로 비치했습니다. 소방서가 자체 제작한 소화기함에는 밤에도 눈에 잘 띄도록 경광등을 부착했습니다. 용품 보급과 함께 야영장 업주들에겐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꿀 때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일산화탄소 경보기나 단독 경보기 같은 것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좀 안전하게 캠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야영장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캠핑객은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 상황.
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예산의 한 농가에서 꽈리고추 재배에 드론을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꽃가루를 수정하는 방식인데요. 네, 처음에는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수확량도 늘어났습니다. 기술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일반 농가에도 보급될 전망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에 있는 한 꽈리고추 농가입니다. 시설하우스 안에서 농민이 드론을 띄웁니다. 작물 가까이 다가가자 잎과 꽃이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드론이 일으킨 바람에 꽃가루가 날려 수정이 되는 겁니다. 또 기존 환풍기가 닿지 않는 곳까지 공기가 골고루 순환돼 하우스 내부의 습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4년 전 귀농한 김면중 씨는 이렇게 드론 바람을 이용해 꽃을 수정시켰더니 꽈리고추 열매가 더 잘 열리고 병충해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생산량도 전보다 10% 늘었습니다. 그 2월 말에 심다 보니까 이제 환기를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밖에 춥다 보니까 환기가 안 돼서. 근데 위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유동핀이 있긴 한데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기술센터에서 이제 드론 교육을 좀 받았어요. 이제 받다 보니까 그 바람을 이용해서 한번 하면 어떨까 그거를 착안을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꽈리고추의 경우 70%는 자가 수정을 하지만 나머진 다른 꽃가루에 의해 열매가 맺힙니다. 주로 바람이 불어야 수정이 되는데 하우스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엔 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설하우스에선 사람 손으로 일일이 작물을 흔들어주거나 벌을 이용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꽈리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약 100여 곳.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드론 수정 방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재배 환경 개선과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을 가보면 툭툭 튀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드론을 위한 수정 착과를 보고 그리고 옆 하우스와 대비그를 만들어서 그 실험 실적에 따라서 더 확대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선 주로 병해충 방제나 벽시 뿌리기에 활용됐던 드론. 한 농민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3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아산 12명, 천안 9명, 논산 1명입니다.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는 3,2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3일 기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1차 대상자가 58.2%, 2차 대상자는 16.6%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1,045건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이 6건, 중증 이상 반응 15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5건입니다.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구토 등의 경증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여자 아이들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하자 천안 서북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아파트 입주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피고인들이 입양을 하지 않았으면 정인이는 다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쑥쑥 자랐을 것이다. 16개월의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검찰이 한 말입니다. 재판부는 결국 양모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사필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낳았든 입양을 했든 자식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에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부디 정인이가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잠들기를, 그리고 다음 생에는 꼭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기를 빌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